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업종 차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 수급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0분이니까 이제 선물 시장도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선물을 829억 뭐 그렇게 많은 수급은 아닙니다만 여튼 그래도 매수로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에 있어서 뭐 급락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었던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3,685억을 매도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외국인들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하루만 보고 외국인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거나 단언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냥 오늘의 느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느낀 느낌은 아직 외국인이 팔아야 할, 그러니까 그 팔아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동안 정말 많이 수익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특히 지난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는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물 옵션 관심 없었던 분들도 뭐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렸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3조를 베팅해 놓고 한 9조, 10조를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외국인들이 가져갔는데 반면에 이제 기관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잃었고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건 사실 만기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들고 갈 때까지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주식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선물은 털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할 거예요. 뭐 수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속이 시원했겠지만 이제 그들의 잔고 속에 들어있는 코스피 종목들, 소위 말해서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뭐 조선주들, 은행주들, 증권주들 뭐 소위 말해서 그동안 뭐 2, 3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뭐 조선, 해운주 막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특히 코스피 종목들은 5조 이상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측되는 걸로만 5조니까 더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5조를 들고 영원히 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외국인도 있을 테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볼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테고 아직까지는 제가 오늘 하루만 봤기 때문에 뭐 언제 수익 실현할 거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주는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소위 말하는 반도체 단을 팔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다른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코스피 주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섹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식이 너무 많이 폭락해서는 그들의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줄어들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현물은 매도를 하고 선물로서 방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는 못하게 방어를 하되 일부 본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싶은 섹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5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4, 5일 더 지켜봐야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식 비중을 더 늘리지도 더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의 주식은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정도의 현금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5일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5일선이 깨질 때마다 다음날 바로 복구해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복구되면은 오케이 쭉 가져가고 또 이때 깼었는데 다음날 바로 복구해 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다시 복구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 뒤로는 5일선을 아직까지 깨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혹은 모레라도
5일선을 음봉으로 하루 깨는 건 좋아요. 하루 깨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저도 지금 뭐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수익이 많이 난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으로 내년 1월을 기대해 보면서 코스닥 종목 제가 앞서서 짚어드린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유망 섹터들에 대해서 또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5일선 대응을 좀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동시순매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동시순매수를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2월 14일로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녹십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금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 그리고 뭐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이런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우리가 소위 알던 카카오, 네이버는 없지만 시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온라인 교육주들 오늘 뭐 ECS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딱 한 종목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주식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주식을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추천이라기보다는 물론 추천이기도 하지만 조금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정말로 제약바이오를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자꾸 제약바이오를 들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누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가 안정이 되어 있고요. 차트가 안정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아무 제약바이오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비교적 시총이 너무 작지 않은 왜냐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주식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흔들림이 덜한 주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제약바이오는 제가 어디까지나 늘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월봉상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박스권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월봉상 박스권을 그려보면 지금 박스권 하단에 가깝나요? 상단에 가깝나요? 그쵸. 상단에 가까워요. 이 주식을 늘 지나서야 말이지만 이런 주식을 하단에 있을 때 소개드렸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왜 제가 지금 상단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주식을 들고 나왔을까요?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이 박스권을 뚫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건 비밀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공공연하게 좀 주식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만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매집이라 일어나는데 매집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짜증이 나지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포텐이 터질 때 크게 터지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매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5년 전, 6년 전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회사에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만 해도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게 약간 중론이었어요. 근데 특히 제약바이오 주식 중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주식들이 보통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흰모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흰모으기를 하기 시작한 게 2018년 초예요. 1월, 2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이 다 갔죠. 풀로 2년을 채우고도 남았고 이제 내년 1, 2월이 되면은 2018년, 19년, 20년 거의 3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런 걸 느껴보고 좀 힘을 보아하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쭉 팔았다가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연기금이 조금 물량을 쌓아놨어요. 최근 3일은 좀 팔았지만 그 전에 물량을 좀 쌓아놓은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는 이 박스권 지긋지긋한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41,000원대, 42,000원 라인, 41,000원에서 42,000원 라인을 뚫어낸다면 저는 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 2018년 1월에 세웠던 44,850원이라는 요 기록을 충분히 넘어낼 수 있는 힘모으기는 이미 다 끝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테마 보시면은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뭐 면역 항암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오 시밀러 등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한올바이오파마는요, 미국과 중국 파트너 기업 가치가 최근에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이거 직접 회사에서 자체 내서 공시를 낸 걸 보면 나스닥 상장 당시 한 9,900억 정도 됐었던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1년이 지났는데 시총이 이제 5조 1,3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5배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5배의 물론 뭐 그렇다고 5배 넘었다고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주식을 홀랑 다 팔아버리지는 않겠지만 그치만 그만큼 한올바이오파마의 재무제표상의 이득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이 현재 주가에는 저는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저는 조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그동안 거의 3년 동안 풀로 채워왔던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분명히 뚫어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식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어,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멈칫하는 사이에 중국주 같은 경우가 상해 같은 경우가 0.66% 상승했고 심천이 뭐 지난주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늘 심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7%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션 자체를 중고 포션보다 당연히 한국 포션이 훨씬 많고 그리고 중고 포션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꼭 갖고 싶은 주식 몇 개만 지금 펀드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담아야 될 때는 12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중국 주식을 따로 또 이제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중국주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당분간은 한국 주식에 조금 더 많이 매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중국 주식을 우리가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코스닥에 괜찮은 주식들을 한번 왜냐면 그동안 너무 코스피에 많이 치중되어 있던 자금이 분명히 코스닥으로 이제 코스닥 차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